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가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높은 물가 그리고 높은 금리,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정말 팍팍하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이 가운데 또 자연재앙이 또 지금 정말 닥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는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최근에는 그다음 물난리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하와이에서 그 아름다운 섬이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망자와 그리고 실종자가 발생을 했고, 재산상의 손해는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들 가까이 있었던 반려동물들도 많이 이제 죽었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우리가 그러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이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힘든 때 여러분 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너무 이제 처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일어서 보기로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때 이 지작물 이설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리법인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부진에 소재하고 있는 지작물에 대한 이설 요청을 받고 다른 사업자, 본인들이 직접 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도급업체와 이러한 지작물 이설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작물 이설공사를 수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지리법인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지작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우리 이전비라 그러죠. 이러한 이전비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이때 이전비에는요, 부가가치세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공익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리법인이 있고 도급업체가 있잖아요. 이 지자체, 그러니까 지리법인 지자체라 그러네요. 지작물 관리자인 이 지리법인이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작물에 대한 이전에 대한 그런 의뢰를 받고 요청을 받고 이제 지리법인이 다른 도급업체에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지작물에 대해서 이전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설 용역 제공 및 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르고 이제 그 이설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런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게 도급업체는 어떻습니까? 과세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설 용역을 제공해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10%까지 같이 부담을 해달라고 한 거죠. 중간에 지리법인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이런 이전비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서 니들이 그럼 이전비를 부담을 해라. 근데 이 이전비에 과연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오늘의 쟁점 사항입니다. 자, 지리 내용을 한 번 더 저랑 같이 보시면은요.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작물 관리자, 즉 지리법인에게 지작물의 이설을 요청을 하고 지작물 관리자죠. 지리법인이 지작물 이설공사 용역을 다른 도급업체에게 위탁해서 수행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관리자에게 즉 지리법인에게 지작물 이전비를 지급을 할 때 이때 이 지작물 이설공사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지 이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일단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그리고 제11조의 내용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든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잖아요. 그리고 11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항에서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통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손해배상금 등이라고 하면 이제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이제 이런 예시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모에서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치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보상법, 부상법 그러기도 하고 줄여가지고 공치법이라고 하거든요. 61조와 75조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라든가 관계인이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같은 게 영업보상 같은 경우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라든가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공치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건축물들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지작물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제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약간의 놀부심보가 적용된 겁니다. 우리가 이전비보다 어떻습니까? 본래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작다 그러면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부심보인데 뭐 1호, 2호, 3호입니다. 한번 볼까요? 1호에서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물건가액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전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드니까 니네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이 경우네요. 그리고 3호에서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물건 보상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 등을 근간으로 해서 본 사례의 그 결론은요. 같이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진에 소재하고 있는 지작물 관리자, 지리법인에게 지작물에 대한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지리법인이 도급업체에게 지작물 이설 공사를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이때 공치법 제61조 및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리법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작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때 각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각 거래는 별개의 거래랍니다. 한번 이 도표에서 한번 볼까요? 공익사업과 지리법인 간에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따로 그 다음에 지리법인과 도급업체 간의 관계입니다. 지리법인이 도급업체에게 이설 용역에 대한 그런 이제 용역 제공에 대한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는 용역을 제공을 하고 지리법인은 대가를 지급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 관계는 각각 거래는 각각의 별개의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리법인에게 앞선 거래자 앞에 그 다 거래잖아요. 그 거래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도급업체 두 번째입니다. 도급업체가 지리법인에게 제공하는 지작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공익사업 시행자와 지리법인 간의 이전비에 대한 그 관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지리법인과 도급업체 간의 이설용역 제공과 그리고 대가 지급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오늘은 좀 간단하죠. 제가 너무 힘든 내용을 하니까 여러분들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날이 많이 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상금을 받는 쪽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보상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만큼의 보상금이 결코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항상 적어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권 다툼인데
부가가치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을 요청을 받고 이전을 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그래 니네 공익사업 니네가 이제 이전비를 지급을 해줄 때 우리한테 이전비를 지급할 때 그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지급을 하라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에서는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와 우리 이제 보상을 받을 지리법인 우리라 그러겠습니다. 지정물 관리자인 우리하고의 그 관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그리고 지정물 관리자인 우리와 그리고 도급업체 이런 어떤 이전 용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용역을 제공을 해주는 그 도급업체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사항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고, 그리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존재하는 사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와닿을 수도 있으면서 이슈화도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 지작물 이설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